반려견과 함께하는 패들보드 체험 강사 교육안 설명을 좀 하려고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패들보드 체험을 할 때 일단 아, 강사로서 그 반려견 견주와 반려견이 패들보드를 체험하게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배경처럼 물이 잔잔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파도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 파도가 없는 곳을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아, 처음 물에 접하는 반려견을, 물에 적응할 수 있는 단계를 갖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물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왜냐하면 파도에 찔려서, 트라우마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안고서 보드 위에, 보드 위에서 좀 안전하게 체험을 하고 나중에 체험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물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건 선택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들보드 강사님들도 해보긴 했겠지만 반려견과 패들보드 체험 진행하는 부분은 아마 경험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의를 이제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장 핵심은 파도가 적은 안전구역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 사전 준비 및 체크리스트. 일단 수영을 못하는 견주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반려견 구명조끼가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반려견은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수영을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반려견 이제 견주가 그 이제 반려견과 충분히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반려견 견주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지만 그것도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보자용 안정형 패들보드를 선택해서 쓰고 뭐 그늘막이나 물그릇 정도의 어떤 장치가 있다면 행사에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반려견이 조금 좌충우돌하는 반려견이다 그러면 안전 리드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진행 중에 갑자기 반려견이 달아나거나 아니면 어디로 배회하거나 하면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견주는 반려견 잡으러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 늘상 쓰는 안전줄이나 이런 거는 좀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을 해라. 굳이 그 반려견이 그 주인이 잘 따르고 그 다음에 주인이 반려견을 안고 이제 패들보드에서 적응이 충분히 잘 됐으면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이다. 이거는 주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 사전 안내. 견주는 활동 전 반드시 반려견을 안고 이동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그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경험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물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차갑거나 아니면 파도에 좀 한번 파도를 맞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드에 있어도 보드에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안함을 일단 최소화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아, 물놀이 수영 경험 없어도 일단은 안전하게 그 체험하는 기준으로 해서 전주는 수영을 못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하고 수영을 하면 리시를 차면 되고 그다음에 바다 수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가능하면 구명조끼를 입는 게 좋습니다. 강사의 안내 없이 바다로 들어가지 말고. 네. 강사 한 명당 이렇게 5명 정도의 체험팀을 운영하는 것은 일단 강사가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있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5팀을 다 한꺼번에 케어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한 팀 한 팀 그 진행하는 걸 봐서
그 팀들이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그다음에 패들보드 조종 능력이 있어서 강사와 함께 충분히 강사의 리드를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좀 분다거나 조류가 있다거나 파도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체험이라는 것 자체를 다섯 팀 다 할 게 아니라 한 팀 하고 예를 들어 한 팀은 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파도가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다. 바람은 이제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체험, 반려견 패들보드 체험이라는 거는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 오리엔테이션, 심리 안정화, 즐거운 추억과 신뢰 형성 액티비티가 아니라 힐링 중심으로 한다라는 걸 이제 조금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해변에서 이제 보드를 뒤집어 놓고 이제 보드에서 적응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본주가 이제 그 반려견을 보드 위에 이제 뒤집어진 보드 위에 올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간식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그 앉은 상태에서 견주는 패들을 잡고 패들링을 같이 한다거나 이러면서 그 뭐 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반려견이 패들보드와 친숙해질 수 있게끔 뭐 그런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는 게 좋습니다. 반려견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반려견을 물에 억지로 넣지 않고 처음에 모두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견주와 강아지가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강사의 도움으로 첫 번째 견주와 반려견이 보드 위에 앉는 시범을 보여주고, 물에서의 어떤 뭐 활동, 이런 것을 1차로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 퇴소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돼요. 물에서 나오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아, 파도가 약간 있다 그러면은 한 팀하고 빠지고 한 팀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다섯 팀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두 팀, 두 팀,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팀이 전부 물에서 강사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우르르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강사도 이 부분을 적응할 때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바다 적용은 견주가 반려견을 안고 무릎 깊이까지 진입하고 강사는 옆에서 보조해서 도움을 주고 반려견을 패들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견주도 패들 위에 앉고 뒤집어지지 않게 잘 앉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양 다리를 벌려서 처음에는 앉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견주도 보드에 앉아서 함께 앉아있기만 일단은 그 물에서의 적응이 된 다음에 패들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반려견이 보드에서 편안히 있을수록 간식 또는 칭찬 활용한다. 절대 강제로 물거나 물에 넣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제는 패들보드에서 패들을 타면서 파도 없는 구역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반려견은 보드 앞에, 견주는 이제 앉은 자세 또는 무릎 자세로 해서 패들링을 하면서 이제 그 적응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보드 위에서 이제 방향 전환이라든지 정지 정도만 연습을 한다. 아, 경험이 있는 그 견주 같은 경우는 패들보드를 탄 경험이 있는 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어떤 서서 탄다거나 강사와 함께 약간 좀 깊은 곳에 가서 탄다거나 이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룹을 나눠서 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반려견이 안정적 처음 마친 경우에 한해서 서로 괜찮다면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얕은 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도 있다. 반려견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 아, 격리 피드백, 체험 기념사진 촬영, 반려견 상태 체크, 피로 불안 등을 체크한다. 강사가 어느 정도 강의를 마치고 좀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뭐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전주가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강사가 이제 그 방수백에 넣어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거리에서는 사진을 찍기가 어려우니까. 전주 대상 만족도 간단한 피드백 수렴, 반려견이 잘 탔으면 다음 체험이나 장기 교육 안내 가능하고. 추가 운영팀으로는 초보 그룹과 경험자 그룹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난이도 조정. 이거는 이제 그 그룹을 이제 적응해서 강사가 좀 이제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리드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워크숍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경험자 그룹에게는 짧은 거리 산책형 패들보드 투어 제공 가능, 서서 타는 것도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얼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 근데 처음 타는 사람한테 너무 무리한 그 강습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타다가 뒤집어지면은 상당히 나쁜 경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넘어질 정도, 그다음에 완전히 물에 적응돼서 넘어져도 상관없는 정도의 환경에 있을 때인데 첫 번째 패들보드 체험이라는 전제 하에는 과도한 동작을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서서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를 한다. 어, 촬영 전용 시간 확보, 마케팅 활용, 강사 사진 촬영. 이거는 이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갑작스러운 파도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전 대체 메뉴를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안한 첫 경험 신뢰 회복, 바다와의 긍정적인 첫 인상을 목표로 한다. 강사는 리더가 아닌 안심을 주는 동반자 역할로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억지 체험은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밑에 거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패들보드 체험 안내문으로 반려견 견주에게 안내하는 내용인데, 뭐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준비물은 뭐다, 그다음에 안전 체험 규칙은 절대 반려견을 억지로 물에 넣지 마세요. 첫 경험의 놀람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반려견을 안고 물에 들어갑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무릎 깊이까지 천천히 진입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보드 위에 위에 앉는 것이 우선입니다. 패들링은 그 다음 단계이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도나 깊은 곳으로 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음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혼자 있으면은 그냥 올라오거나 끌고 오면 되는데 반려견이 있으면은 이게 올리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강사 입장에서는 1대1로 만약에 케어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게 동시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는 케어하고 누구는 케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일단 좋다라는 거예요. 체험은 얕은 안전구역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얕은 구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파도가 없다 그러면은 얕은 곳에서 서는 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발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체험 중 사진 촬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은 본인 사진으로만 찍겠다, 촬영을 안 하겠 저기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유두리 있게 좀그 배제해가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주최 측과 진행하는 팀하고의 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진행 순서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체험 목적, 시범 관찰, 반려견 바다 적용, 견주가 반려견 안고 물가로 진입하고, 패드보드 셔터 등 강사의 도움으로 승차 체험, 휴식 물놀이, 반려견의 안전변경 안전, 정리 및 피드백, 기념 촬영 및 만족도 공유. 아, 이번 체험은 견주와 반려견이 바다와 친해지는 따뜻한 첫 만남을 위한 자리입니다. 감사와 함께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하니 부담 없이 참여해주세요. 반려견도 보호자님도 모두 좋은 기억만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견 그리고 체험팀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2차적으로 그냥 한번 그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공유를 해서 우리가 그 오픈 채팅방에 강사팀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하고 기회가 된다면 워크숍을 통해서 더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체험 당일 강사분들과 대략 한 30분 정도는 최소 30분 정도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